안녕하세요. 인생 닥터입니다. 오늘은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방법 중 하나인 자식기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자식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요. 자시는 밤 11시부터 오전 1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자식기도를 할 땐 이런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식기도는 부자들의 이기적인 기도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운심리학자인 유민지 작가가 쓴 운의 심리학에서 자식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기도와는 색다른 면이 있는 이 자식기도를 통해서 좋은 운을 증폭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자식기도의 세계에 들어가 보시죠.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운을 읽게 되면서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받는다.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거르지 않고 제안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자식기도다. 그러면 반응은 대부분 이렇다. 자식아 뭐죠? 일단 저는 종교가 없는데요. 그러면 나는 간단한 주의사항을 일러준다. 상관없어요. 자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중요해요. 기도의 주체는 언제나 나 자신이거든요. 자신은 밤 11시부터 오전 1시를 가리키는 말이다. 옛날 사람들은 시간에 12가지 동물의 이름을 붙였다. 24시간을 2시간씩 나눠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로 알려진 12지로 이름을 붙인 것이다. 12가지 동물들이 활동하는 시간대와도 연관이 있는데 그중 하루의 시작이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시간이 자시다. 축신이, 묘신이 하는 말은 이제 거의 쓰지 않지만 여전히 오시에 해당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3시 사이의 12시를 정오, 자시에 해당하는 저녁 23시부터 새벽 1시 사이의 12시를 자정이라고 부른다. 자, 그렇다면 자식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대상도 형식도 필요 없다. 꼭 자식의 기도를 권하는 이유는 운을 증폭시키기 위해서이다. 현대인의 생활 패턴으로는 얼핏 저녁 같은 느낌이다.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잠드는 시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지에서 자신은 다음 날로 넘어가는 시간대다. 오늘이 끝나고 내일이 시작되는 시간, 이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몰입할 수 있다. 집중력이 가장 좋은 시간에 드리는 기도이니 그 효과 또한 빠르고 확실하다. 일반적인 기도에는 주어가 없다. 대개 하느님, 부처님 등 기도를 들어줄 대상을 부르는 게 보편적이다. 하지만 자식기도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기도여서 내가 누구인지 주체를 밝혀야 한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이 믿고 있는 어떤 이름을 불러도 괜찮다. 자식기도에서 중요한 점은 기도를 하는 주체인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기도를 듣는 대상이 아니다. 또 결국 기도를 이루어주는 존재 또한 신이 아니라 염원하는 나 자신이다. 오직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특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이름을 밝힌다. 저는 땡땡땡입니다. 라고 말이다. 그 다음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어서 바라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한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꼭 소리를 내야 하나요? 그냥 일기장에 글로 써도 되지 않나요? 생각보다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익히 기도의 효과를 경험했던 나는 입가에 힘을 주어 답한다. 맞아요. 보통은 일기를 쓰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감추고 속이는 것들이 많아져요.
손글씨는 생각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거든요. 떠오르는 마음을 글로 매만지다 보니 오히려 생략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죠. 반면에 입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필터를 거치지 않은 진실된 마음이 그대로 쏟아져 나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 어떤 방법보다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맞아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재확인하는 순간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지한 다음에 자신의 상황과 바람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대로를 바라보고 움직일 수 있어요. 아, 결국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기도인 거네요. 그런 셈이죠. 여기다 몇 가지 조언을 덧붙이자면 상황과 목적이 반드시 뚜렷해야 한다. 로또 당첨이나 일확천금, 벼락부자 같은 내용은 안 된다. 반드시 가까운 시일에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어야 기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매일 자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를 바친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기도를 그대로 텍스트화한다. 글로 옮겨 적으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는지 기도가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하는 것이다. 누군가 이에 대해 다시 질문했다. 처음부터 글로 쓰지 않고 6개월 후에 하는 건 왜죠? 실현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6개월 동안 자신의 목소리로 들려주었던 상황과 바람을 노트에 그대로 적는 거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나타났다면 그 밑에 답글을 달아요. 현재는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는지, 바람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해결되지 않았다면 반복해 기도를 한 후 6개월 후에 다시 체크하는 거죠. 힘든 상황이나 문제만 뭉뚱그려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스텝을 기약하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에요. 기도를 드리는 주체도 나, 기도를 듣는 대상도 내가 되는 거죠. 직장인 K는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회사가 요구하는 과중한 업무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을 자시 기도로 고백한 후 변화되길 바라는 개인의 바람을 이야기했다. 자연스럽게 팀에서 분리되는 이동운을 주시거나 이직할 수 있는 문서운을 던져달라고 말이다. 6개월 후 K는 노트를 펼치고 매일같이 외우던 기도를 적었다. 그 밑에는 상황과 염원에 대한 기도의 결과를 각각 답글로 달았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시 기도를 꾸준히 하자 괴로웠던 매일의 업무에 변화가 보였다. K는 직장인의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기도를 통해 무리한 업무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직시했고 그 사이 무의식적으로 조금씩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먼저 자신의 근무 시간을 월 단위로 계산해 근로 시간을 초과했음을 상사에게 보고했다. 주어진 업무량이 혼자서 처리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도 함께 이야기했다. 그러자 상황이 달라졌다. 상사는 업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K의 일을 다른 직원과 함께 분담하도록 했다. K는 그것만으로도 일단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K는 그 사이 이직의 기회를 노리며 자기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틈틈이 했던 영어 공부는 이제 수준이 꽤 높아져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직도 가능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회사에 알린 덕분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이미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영어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은 현재 회사에 남기로 했다. 만약 자신이 처한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짜증만 늘어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불행한 처지를 한없이 비관하면서 마지못해 다니는 심정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K도 불행하고 회사도 불행한 일이다. 현실에 놓인 상황만 제대로 인식해도 인생은 이토록 크게 달라진다. 돈도 마찬가지다. 수년째 연봉이 오르지 않는 직장인 L이 있었다. 매월 25일에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통장 잔고는 늘 마이너스다. 평생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대출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니 연봉이 제자리라는 의미는 곧 삭감과도 같았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에서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고 증시 불황으로 투자로 묶어둔 돈까지 얼어붙었다. 엘은 스스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자식 기도를 실천했다고 말했다. 매일 밤 자시가 되면 두 손을 모아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생기기를 구체적으로 염원한 것이다. 바로 6개월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다. 제 이름은 엘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연봉에 변화가 없어요. 돈이 모이지 않아 걱정이에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나만의 부업을 찾게 해주세요. 6개월 후 그녀가 노트에 적은 기도 내용과 변화 상황이다. 제 이름은 엘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연봉에 변화가 없어요. 돈이 모이지 않아 걱정이에요. 회사 평균 연봉 인상률을 파악하고 영업 실적을 올리는데 치중했다. 하반기 영업 실적이 좋아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나만의 부업을 찾게 해주세요. 온라인 마켓을 열어 공동 구매를 진행했다. 약간의 마진을 붙여 팔았더니 월급 이외의 수입이 생겼다. 평범한 회사원 L은 기도를 통해 깨달았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익을 늘리거나 지출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연봉 인상률을 따져보았다. 앞으로도 딱히 큰 기대를 걸기 어려웠다. 따라서 영업 실적을 올리는데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았다.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하반기 실적이 좋아서 인센티브를 받았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라 한 푼도 쓰지 않고 적금을 들었다. 엘은 월급 이외에 수입을 만들어낼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염원한 대로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엘은 평소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기록했는데 주요 방문자는 젊은 여성들이었다. 특히 엘이 쓰고 있는 마스크팩이나 화장품 브랜드 등에 크게 관심을 보였다. 엘은 거기서 힌트를 얻었다. 그래, 온라인 마켓을 열자. 그렇게 자신이 직접 효과를 본 화장품을 블로그에 소개하고 공동 구매를 진행해 조금씩 마진을 남기기 시작했다. 물론 처음부터 큰 돈을 번 건 아니었지만 본업 위에 수입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다.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바라본 기도가 이처럼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엘은 자식 기도의 효과를 몸소 확인하고 뒤늦게 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다. 그녀는 이제 매일 밤 자식 기도를 잊지 않는다. 당연한 습관이 되었다고 했다. 한번 효과를 확인했으니
더욱 구체적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지나간 어제가 아니라 펼쳐질 오늘의 일. 그렇게 생각하자 정신이 맑아진다. 또렷한 목소리로 이름을 밝힌다. 그리고 처한 상황을 자세히 털어놓는다. 그 다음 진실로 바라는 것을 염원을 담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며 6개월을 기다려본다. 이제 노트에 적는다. 자신을 위해 바치는 이 간절한 기도가 거짓말처럼 이루어져 있기를 소망하며 어떤 문제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식기도는 하늘이 이루어주는 기도가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해답을 찾아가는 기도이다.